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설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설 같은 명절이 돼야 이 떡국도 좀 먹고 떡도 먹고 그리고 설빔 즉 새옷이라든가 뭐 양말 같은 것도 얻어 신고 그래서 설 명절이 굉장히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뭐 평소에도 뭐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떡 먹고 뭐 김도 먹고 떡국도 먹고 그래서 뭐 별 새로운 것을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런 떡국이라든가 떡들이 아마 훨씬 맛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은 소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지금 어떤 사회적 혼란으로 그 리더십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에서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고등학교에서 무슨 뭐 학과 성적이 5A다 또는 뭐 SAT 점수가 우리 같으면 수능 시험이죠. SAT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과 성적이라든가 SAT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라는 것을 반드시 봅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도 성적이 좋다고 반드시 뽑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올 A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물론 SAT 만점이죠. 성적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합격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입학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신에 의해서 미국의 인류 대학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리더십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의사결정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발전 그리고 이 방대한 의사결정 수리 모델, 수학 모델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아주 정교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중요성이 감소되기는커녕 더 증가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계량화, 즉 퀀티파이,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퀄리테이티브 프로그램, 정성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학 모델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 리더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해서 리더가 그 팔로워, 그러니까 구성원, 애터미 사업 같으면 파트너들과 상호작용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파트너들, 즉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리더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는 리더가 아니에요. 인플루언스.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뭐냐면은 구성원들, 그러니까 파트너들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목표, 태도, 의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리더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 리더십,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소통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덕목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많아요. 학자마다 수십 가지씩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다, 힘이다, 또는 도덕성이다, 정직성이다, 성실성이다, 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많아서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즉 부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수용을 억셉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소통에 대해서 세계적인 명언은 우리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가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을 보니까요, 잡병편에가 이런 말이 있어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통. 앞에 통은 통할 통자고, 통 즉 통하면 곧 그 말이죠. 곧적자니까. 불통,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것은 어떤 유기체든지 피가 잘 통해야 되고, 혈액, 기가 잘 통해야 되고, 림프액이 잘 통해야 돼요. 먹는 게 영양분으로 잘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배설돼야 되고, 전부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런데 불통 즉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조직도 반드시 그럽니다. 조직도 정보가 잘 통하고, 지식이 잘 유통되고, 마음이 서로 유통이 되면 아프지 않아요. 조직도 불통이 되면 반드시 아픕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죠. 불통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면 왜 소통을 하자고 그러냐 한 말이에요. 제가 원데이에서 늘 강의한 바와 같이 불통은요, 개별지성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 정보나 지식이 유통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지식과 역량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고, 소통은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으로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속담, 못난 갓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총나라 승상이면서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가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그랬어요. 제갈량 같은 그 신출 귀모라는 인재가, 근데 실제로 말단 공무원이 이유를 제기했어.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관료들은 제 자식 죽었다 생각했죠. 근데 제갈량은 그 말단 관료를 불러들여서 크게 상을 주고 이 공무원처럼 하라고. 제갈량은 역시 현명한 사람이라 집단지성이 개별지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상급자가 이 부하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소통 아니에요. 그건 소통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영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CEO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3분의 2를 듣고 3분의 1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회사는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잘 돼요. 재계일치 같은 사람들 잘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나 지시지. 그래서 반드시 소통은 아주 최소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때 그게 소통이에요. 바람직한 것은 다중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티레터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부하들 간에도 서로 다중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진짜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IMF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기업 회생 작업이라고 그러죠. 워크아웃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거래은행에서 기존의 CEO를 새로운 CEO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기업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CEO를 바꿨는데 그게 초일류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망하던 기업이 초일류로 바뀌었다. 근데 그것이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새로운 CEO들이 망해가는 기업을 살리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었어요. 기업은 그 특성상 같은 해에 입사한 사람끼리 치열한 승진 경쟁을 벌입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니까. 그러면 자기가 승진해서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성원 각각이, 모든 사원들이 자기 정보와 자기 지식을 누구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우위를 점하고 승진을 하니까. 새로운 CEO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서로 나누면 2배가 되고 몇 배가 되는데 자기 걸 가지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넷을 만들고 거기에 CEO부터, 리더죠. 새로운 리더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인트라넷에서 공개하기 시작하고, 사원들에게도 자기가 가진 정보를 또 이 지식을 공개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서 기업이 회생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두의 리더십은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리더십은 발휘 안 됩니다. 그러면 리더와 파트너들 간의 소통이 되려면 리더가 반드시 지식과 인격 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소통은 강자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과장이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소통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이, 강자가 소통을 할 때만 소통이 돼요. 근데 그 소통을 구성원 또는 파트너들 또는 팔로워들이 받아들일 때만 영향력이 미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반드시 리더가 팔로워들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 자, 가끔 예를 든 사람인데요. 오늘날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정신, 개척 정신, 독립 정신, 도전 정신, 이런 것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을 정착시킨 사람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려면 나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아주 명언입니다. 리더가 파트너들을 끌어올리려면 리더가 파트너들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리더가 파트너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면은 파트너들보다 무언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품성 또는 인품 또는 인격이라고 말하셨어요. 아는 것도 없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우연히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은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든가 무슨 엄청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에 대한 지식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제도권 학력에 관계없이 파트너들을 끌고 가려면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2번째는 인격인데요. 또는 품성,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처음에는 이 knowledge and wisdom 이거, 또 하나는 캐릭터예요. 인격적으로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냔 말이에요.
그 수단은 다른 게 없어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이 세 가지 공부입니다. 2017년 닭의해의 정인연애 이 세 가지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